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현입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운세인 1월 운세, 절기적으로는 소환이고요. 개축월에 해당하죠. 그래서 오늘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축월은 절기적으로는 소환에 해당합니다. 소환이라는 것은 작은 추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추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기로는 1월 6일부터 2월 3일에 해당합니다. 가장 추운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입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시기는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간지로 한번 먼저 살펴보자고요. 임이라는 간지는 뭔가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던 일을 강하게 실천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어떤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해인데 개축이라는 월이 들어왔죠. 개축은 동토에 눈이 내리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뭔가 안간힘을 써서 해 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겠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대신 뭘 하셔야 되냐면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언제를 위해서? 다음 올 수 있는 봄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축월에는 뭔가 조급하게 일을 벌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달로 여기신다고 하면 다음 달부터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간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물상적으로 보면 눈이 내리죠. 동토에 눈이 내리는데 소나무가 서 있네요. 눈에 덮인 소나무 멋있죠. 보기만 해도 이렇게 멋있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축토기 때문에 뭔가 성장하고 활동적으로 바뀔 수는 없는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에 현혹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겠죠.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은 나한테 결국은 칭찬해주고 도움을 주고 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인목이 축인하고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미 암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간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수가 정인으로 들어왔어요. 또 지지로는 축토가 정제로 들어왔습니다. 정제는 관대로 들어왔죠. 12운성상으로요. 정제가 관대로 들어왔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선 정인이 정제를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가 돈을 달고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제가 관대이기 때문에 관대는 글의 뜻으로만 보면 각관에다가 띠대를 의미하거든요. 한자로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갓관이고요. 띠대. 즉 우리가 이제 의복을 갖추고 사회 초년생으로 첫 발을 디딘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신살로는 이제 월살에 해당하죠. 그래서 경험은 아직 미숙하고 뭔가 이렇게 아직 공부는 완벽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설프지만 그래도 어떤 진취적인 기상이 있고 의욕이 넘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목한테는 이렇게 문서가 정제를 관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제복을 입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제복을 입는 일에 뭔가 지원하셨던 분들은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뭐 소방관이라든지 또 뭐 군인이라든지 교도관이라든지 뭐 이런 직업들은 전부 좋게 작용을 합니다. 단 아직은 축토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바로 실질적인
돈으로 또 재물로서 작용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자산으로서 충분히 이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운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자격을 갖춘다는 의미도 되고 내가 뭔가 생각한 아이디어나 계획 같은 걸로 돈을 벌고자 하는 거죠. 그 돈도 이렇게 비견이랑 같이 버니까 여러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돈을 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년의 개축월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는 나오지 않지만 미래에다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한테는 개수가 편인으로 들어오고 지지에서는 축토가 편재로 들어옵니다. 간목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편인과 편재, 편자가 붙어 있는 게 다르죠. 우리가 보통 사주에서 편자가 들어왔다라는 의미는 뭔가 치우쳐져 있고 한 번에 몰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나쁜 의미라고 보지 마시고 돈도 예를 들어서 편인 편재의 운에서는 조그만 돈이 아니라 뭔가 큰 돈, 뭉칫돈, 정규적인 돈이라기보다는 뭔가 비정규적이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횡재운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편재가 쇠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쇠라는 표현, 쇠하다의 쇠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12운성상의 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12신살로는 반환에 해당하죠. 이미 내가 지난 세월에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 했던 일들,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기에 했던 일들로 뭔가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것도 이제 문서로서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을목이 축월에 만나면 이걸 임동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다림 끝에 뭔가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한테 이 개축월은 여지껏 힘들게 지난 세월 동안 잘 버티고 노력했던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축월이기 때문에 이 축토라는 것 자체가 뭔가 남들 보기에 활성화돼서 보이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그 결과는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 볼 때도 뭔가 좀 성과가 좀 약간 낮게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봄으로 연결됐을 때는 굉장히 큰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을목 같은 경우에도 겁재랑 힘을 합쳐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계획을 짜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을목한테는 지난 세월 뭔가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결실로 다가오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괜찮은 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상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봐도 눈이 내리는 동토에 꽃이 펴 있죠. 이 꽃이 그래서 인동초라고도 하는데 우리 매화꽃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화꽃에 이렇게 눈이 내리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렇게 불쌍하고 애처롭게 보이겠어. 그러면서도 또 이쁘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암합이 돼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목하고 을목은 암합의 어떤 기운으로, 축인 암합의 기운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또 나하고 특별하게 관련 없는 사람들도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병화를 보겠습니다. 자, 병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병화는 이번 개축월이 조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달일 수 있습니다. 이름은 개수가 정관으로 들어와서 좋을 것 같지만 이 개수 정관은 병화한테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내릴 때는 해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상관 경관이 돼요. 지지로 이 상관이 축토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 경관이 이렇게 돼갖고 이미 들어온 거기 때문에 병화한테는 매우 힘든 시기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지키는 거, 수성하는 그런 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행인 것은 축인이 이렇게 암합이 돼서 상관 폐인이 되죠. 상관 폐인, 인성이 상관에 그래서 억제하는 그런 기운이 있고 서로 암합이 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나치게 날뛰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 그 병이 상관 경관된 후는 뭔가 회사 내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아랫사람하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내가 괜한 일에 개입해서 오히려 이제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일해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히 상관이 양으로 들어왔죠. 양. 양이라는 것은 키우다, 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키우고 잘하는 양. 양이라는 게 상관을 근데 양으로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제 자식을 내가 양육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관을 달고 들어왔을 때는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랫사람한테 뭔가 가리키고 베풀고 도와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들을 무너뜨리거나 뒤에서 딴소리를 하거나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호랑이 새끼를 잘못 키우면 나중에 내가 구설이나 관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특히 이렇게 병화한테 임수, 개수가 들어오는 것은 내가 재능을 펼치거나 능력을 보여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백호가 제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개축 백호가 병화한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다 나한테 공격으로 다시 들어온다라는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병화는 개축월에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웬만한 일에는 개입하지 말고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수성하면서 조용히 보내야 되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조심도 물론 해야 되겠죠. 내가 하는 말들도 전부 다 나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는 정관으로는 개수가 편관으로 들어오고요.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옵니다. 축토로 식신이 들어옵니다. 정화는 뭔가 집중하고 몰입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오행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개수, 살이 들어왔어요. 이거 진짜 살이죠. 특히 이 개수는 임수의 생을 받아서 들어온 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강한 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정말 되게 아프거나 정말 크게 다치거나 또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편관이 또 금거를 달고 들어왔어. 이 축토 속에는 개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개수가 또 생을 해주기 때문에, 뿌리가 돼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강한 그런 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달 개축월 그 식간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일간이 바로 정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축토가 묘로 들어왔죠. 묘. 우리가 죽으면 전부 다 땅 속으로 들어가죠. 식신이 묘로 들어왔다는 것은 내 일도 안 되는 거고 내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식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안 되고 자식도 문제가 생기고 몸도 아플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화한테는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푸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이런 시기에는 정말
새로운 일은 정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일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들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암압이 있어도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로지 다 맞이해야 돼. 힘든 상황들을. 그래서 새로운 일은 오히려 맞지 않고 뭐 휴가 같은 걸 내서 좀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시기에는. 그래서 힘든 일은 오히려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편관이 식신에 달고 들어왔을 때는 일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윗사람들하고 많이 부닥칩니다. 그래서 윗사람들하고 부닥칠 때도 이제 직접 뭐 대응을 해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일단 내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상태에서 좀 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병정화가 이 개축, 백호살을 제대로 경험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번 1월 달이 그래도 구정도 껴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병정화들은 이달에 좀 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화는 이렇게 식신이 편관에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말하면 그 말이 다 화살로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말 실수가 정말 많아질 수 있어요. 특히 정화는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식신이 편관에 들어오면 더 그 말이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한테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나한테 화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병정화는 이제 개축월에 무조건 입 조심하시고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휴식하는 시기, 그리고 재충전하는 시기, 준비하는 시기 그렇게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는 천간으로는 개수가 정제로 들어오고요. 지지로는 축토가 겁재로 들어오는데 겁재가 양으로 들어오네요. 물상적으로 보면 큰 산 위에, 설산 위에 눈이 소복히 쌓이는 그런 형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물상론을 볼 때 뭔가 이렇게 연상했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것은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상을 그냥 물상으로 끝내지 말고 그 물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사주 공부하실 때. 그래서 설산의 풍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무토한테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전화위복의 운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겁재가 양으로 들어왔을 때 전화위복의 운들이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 들어왔을 때는 내 경쟁자나 나보다 뭔가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내 것을 빼앗아 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뭔가 실력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돈을 이렇게 같이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도 마련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이라는 거 아까 금방도 양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양이 겁재로 들어왔다. 기를 양입니다. 기를 양. 키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무토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폼 잡고 있어도 알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일을 하자라고 이런 제안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개수는 또 이 정제로 무게합되니까 얼마나 유정합니까? 그러니까 조건도 나쁘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그 조건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이게 남성이라고 그러면 좋은 여자, 자기가 꿈꿔왔던 그런 이상형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토는 개축월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연간에서도 임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토국수가 되죠. 토국수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갖고 싶고 욕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토는 뭔가 이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축월이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풍성해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토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는
천간으로는 개수가 편재로 들어오고요. 또 지지로는 축토가 비견으로 들어옵니다. 비견이 묘로 들어오네요. 화토동법에서 정하고 똑같죠? 자, 비견이 묘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굉장히 좀 아프게 느껴집니다. 친구가 내 동료들이 나랑 같이 돈 벌자고 협력해서 돈 벌자고 같이 들어왔는데 정작은 내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혹은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쓸 수 없는 돈들이야. 그래서 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요. 특히 이렇게 논밭에 눈이 내리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눈이라도 높은 산, 무토 위에 이렇게 눈이 쌓이면 사진도 찍고 하지만 이렇게 논밭에 눈 내린 거는 사람들이 사진 안 찍죠. 그게 멋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토는 보기에 따라서는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생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묘로 들어오죠. 비견이 묘. 묘라는 것은 이제 무덤이에요. 무덤. 묘지.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갇힌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묘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해. 그래서 이것이 압박으로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벌고자 계획은 무성하고 생각은, 아이템은 아무리 좋고 생각이 넘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겠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묘라는 것은 죽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떠냐면 욕심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욕심은 많이 생겨서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니까 이제 굉장히 거기서 압박감도 느끼고 화도 날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그렇지만 이제 워낙 그 생산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토기 때문에 금방 자각을 해요. 지금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자각이 금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또 좋은 기회를 또 이용해서 성공하고 목적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일이 좀 잘 안 되더라도 조금 쉬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금은 천간으로는 개수가 상관으로 들어오고요. 지지로는 축토가 정인으로 들어오는데 묘로 들어오네요. 자, 우리 경금은 이렇게 축토가 들어올 때 힘을 못 쓰죠. 이게 금골하고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이렇게 묘하고 고의 차이점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이 고라는 것은 창고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고 고자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무덤이에요. 무덤 묘자거든요. 그래서 묘지 묘자기 때문에 묘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고라는 것은 창고를 그러니까 물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할 때 사람은 그 무덤에 이렇게 묘지에다 묻고 또 물건은 창고에다 보관하는 그런 기운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경금이 이 축토를 만났을 때는 이건 고로 작용하는 겁니다. 고니까 물건이 되겠죠. 물건에는 문서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것도 정인이니까 창고에 문서가 이렇게 막혀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문제 해결하고 또 생각하고 지혜를 짜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인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이 정인이 문서가 이렇게 고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도 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관폐인이라고 봐서 좋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우선 항상 오행적인 해석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금이 축토를 만난 것은 내 생각이나 내 활동이 모두 창고에 갇히는 형상이라 뭔가 빛을 보기 어렵고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축월의 경금은 조금 어렵고 답답한 그런 어떤 시기를 보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금은 연운에서도 이렇게 축인 암합이 돼 있죠. 그래서 제극인이 되는데 뭔가 생각으로 또 아이디어로 손쉽게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관이 이렇게 정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구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조심도 해야 되고 경금은 여러 가지로 조금 힘든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은 천간으로는 개수가 식신으로 들어왔고요. 지지로는 축토가 편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축토 속에는 신금이 또 들어있죠. 특히 이제 편인이 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편인은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잘 진행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편인 양, 이 양의 의미를 편인 양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완벽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준비, 완벽한. 신금 자체가 완벽을 추구하는 일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축토가 들어올 때는 그 준비성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잘못하면 너무 준비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죠. 그게 신축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신축은 아주 만삭인 상태이죠. 그래서 아기 태어나기 전에 뭐 젖병도 준비해야 되고 기저귀도 준비해야 되고 예방주사 맞을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금의 고지요. 금의 고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재능과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 꺼내 쓰지 못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경금은 묘지만 우리 신금은 양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레디고 하는 그 상태가 돼 있는 게 바로 신금이 개축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가 사실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불러만 주면 자기 재능을 확 펼치면 되는 그런 어떤 딱 그 단계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금은 그래도 상당히 기대가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편인이 식신을 달고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거야. 내 편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치우친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심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고 거기서 인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세운에서는 이렇게 임수가 같이 들어와졌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내 재능이나 능력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는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킬 때 이제 구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은 어쨌든 경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나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는 천간으로는 개수가 겁재로 들어오고요. 지지로는 축토가 정관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보면 연운으로는 임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로는 임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수한테 이 정관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 그럴듯한 일거리를 갖고 들어온 게로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은 별로 영향가가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사기수에 엮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겁재가
비견하고 같이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겁재가 또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개입돼 있고 너무 많은 계획이나 많은 일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일이 절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임수한테 요 개축월의 시기는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딱 중단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관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게 문제예요. 될 것 같아요. 정관이니까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식신을 달고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식신, 연운에서는 이제 식신이 이렇게 정관을 같이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더 그럴듯한 일거리로 보이고 더 그럴듯한 투자처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수도 조종사고 임수도 조종사고 조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잠깐 중단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일도 정리를 하고 사람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해서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관이 이제 쇠로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쇠. 이것은 쇠할 쇠예요. 쇠할 쇠. 쇠하다 보통 늙었다, 힘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 쇠가 들어올 때는 이거 12신살로 반환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쇠가 정관으로 들어오면 자기 옛날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는 그래도 전문가였었고 좋은 회사 다녔고 삼성, LG 다녔는데 뭐 이번 일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좀 경험은 많지만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왔던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안심하고 좀 걱정을 덜 하고 그냥 믿고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큰 손해가 나는 겁니다. 항상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운에 따라서 그 위치나 상황들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수를 보겠습니다. 끝으로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한테는 천간으로는 개수가 비견으로 들어오고요. 지지로는 축토가 편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편관이 관대로 들어왔네요. 이 개수도 우리 임수와 마찬가지로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도 너무 많고 관여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살을 달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좀 지옥이 될 수 있는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배우자하고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관대가 편관이 관대로 들어올 때는 험한 일, 힘든 일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칼을 쥐고 제복을 입고 그 위험으로서 그것을 다스려야 하는데 대부분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렇게 백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술수나 오히려 내가 환자복, 이거는 환자복이에요, 환자복. 이 관대는 뭐 제복을 입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환자복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수 같은 것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 같은 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도모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새로운 사람들은 만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 면에서도 내가 환자복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뭐 교통사고라든지 낙상이라든지 또 각종 수술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대가 편관으로 들어오면 험한 일을 하다가 좀 너무 많이 힘들거나 또 사람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거나 또 내가 어떤 또 다치거나 수술할 일이 생겨갖고 환자복을 입거나 그래서 어쨌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 몸이 아파서 힘든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도 임수와 마찬가지로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는 좀 조심하고 수성하는 그런 태도로 이번 달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직금이 안 좋으면 그 다음이 좋은 거고요. 직금이 또 좋으면 그 다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공평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안 좋으면 한 번 또 좋은 일이 생기니까 오늘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도 이게 한 달이니까 월운이니까 또 다음 달이 되면 좋게 변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운이라는 것이 글자 일간만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주의 어떤 구성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고 또 현재 대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제 얘기에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2022년 마지막 1월 운세를 마쳤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이었습니다.